안녕하십니까?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. 벌써 금요일이네요. 지금 시간은 9시 32분인데요.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마감 시황을 좀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. 근데 이번 주가 사실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. 그죠? 시장이 이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흔들림에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뭐 이런 구간이죠. 그러니까 흔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다행히도 저는 이게 좋은 뉴스처럼 보이는데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. 바이든 2100조 원,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, 그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했다,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. 아마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, 그 민주당, 그러니까 하원이 민주당이잖아요. 그래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좀 이런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. 어, 사실 이게 왜 기대가 되냐면 이런 뉴스,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봐야지만 시장의 느낌을 아는데, 그래도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12월 달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움찔움찔 하잖아요. 분명히 좀 뭐 시장에서는 비싼 이유도 있다, 뭐도 있다,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, 사실 금융장세에서,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시장 하락 이후에 금융장세로 지금까지 쭉 올라왔던 시장에서 사실 PER을 이렇게 논하기가 좀 논리가 좀 애매하죠. EPS 보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런 이익의 함수라고 했을 때 현재 이거 보고 올라온 건 아니죠. PER 보고 올라왔는데 PER이 높다 이렇게 해버리면 좀 애매한 것이죠. 그런 상황에서 시장까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버벅대다 보니까, 이제 금융장세가 끝나고 실적장세로 넘어가나? 그러면 우리 실적은 어떻게 되지? 다행히 실적은 계속 추정치들이 상향되고 있는데, 좋은데 뭐지? 뭐 이런 상황으로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, 이런 생각이었습니다. 여태까지 시장이 어, 코로나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8월 달에 약간의 조정을 한 두어 달 받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뭐 한 달 정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인데, 저희의 생각은 어땠냐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장의 어떤 이 이유가 있잖아요. 이 이유가 다 끝난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, 그러면 지난 시간 시장에 올랐던 이유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,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시장이 올라왔던 것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지금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이렇게 서로 분쟁도 있고 뭐 그렇죠. 그리고 뭐 나라마다 어떤 관계들도 있고 해서 척을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,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이들은 모두 다 이제 한 팀이 된다 하잖아요. 그것처럼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누구 잘못이다 할 것도 없는 이런 좀 모습이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 모두 다 이제 힘을 합쳐 부양책을 내놓고 백신을 보급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즉 뭐냐면, 저는 첫 번째가 경기부양책이었던 것 같아요.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붕 뜬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현상이 나왔고, 즉 연결해서 보면 신흥국의 그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겠네,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한국 지수도 좀 가장 세고
지금 어떤 이런 어떤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버벅댔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. 이런 첫 번째 어떤 이유였다면 지금 잠깐 버벅대면서 어떤 느낌이 시장을 좀 만들었었냐면 백신 보급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.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아마 뭐 3월 말 정도,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정도로 이제 집단 면역 달성하겠다.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엄청난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어, 게임이 달라지는 양상이죠. 이렇게 백신의 어떤 보급, 즉 이것으로 인한 경기 회복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펜이 안 나오네. 경기 회복, 경기 회복이 기대가 되는 것, 즉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. 달러 강세. 이렇게 되면 뭐 신흥국의 환율은 안 좋을 것이고 좋아지지 않을 것이죠.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도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한국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?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. 근데 최근에 그 12월 들어서 더욱더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하나 볼 거는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 있죠? 이게 누적으로 이제 외인들 기간 뭐 이렇게 순매수 누적 그래프인데요. 어, 보면은 이 빨간색이 이렇게 왔다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죠? 한 12월까지 한 12월 요 언저리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강세가 진행됐거든요. 이걸 한번 겹쳐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제가 그쵸?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.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해서 보면 좀 맞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보면 9월 달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보면은 얼추 비슷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올 때 외국 외인들이 뭐 기관들의 매수세는 뭐 사실 너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외인들은 그래도 조금 들어왔던 모습이 있는데 이 10월 12월 달 언저리부터 해서는 이 달러가 그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조금 올라오다가 이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갔는데 이게 이제 뭐랑 연결해서 좀 보면 좋겠냐면 달러 인덱스랑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달러 인덱스랑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봐볼게요. 12월 달이니까 요거랑 이렇게 보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이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한 12월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.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. 사실 이게 뭐 저의 어떤 뭐 소설이긴 하지만 이게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. 백신의 어떤 보급으로 인한 경기 회복, 즉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인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의 어떤 머뭇거림 혹은 좀 빠져나가는 뭐 이런 어떤 모습이었지 않을까. 그래서 그러면 신흥국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인데 라는 이런 어떤 좀 패턴, 그걸로 인해서 코스피는 좀 이렇게 좀 좀 버거워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러면서 시장 대장주, 그러니까 대형주들 또 약간 좀 버벅댔습니다. 이때 보면 뭐 삼성전자도 한번 봐볼까요? 삼성전자도 힘을 좀 못 받는 이런 입장이고 SK 하이닉스도 뭐 거의 뭐 비슷한 모습이죠. 이렇게 잘 못 갔죠. 좀 약한 모습이었죠. 근데 이것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
바이든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이 뉴스로 인해서 혹시 전환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죠.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신흥국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백신으로 인한 아이고 펜이 너무 안 나오네. 백신으로 인한 경기 회복, 그 다음에 달러 강세, 신흥국 약세,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고, 그렇죠? 그래서 최근에 S&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냈잖아요. 근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, 다시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고, 그러면 뭐 하원도 통과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.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달러가 약세되고 신흥국, 특히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원화 강세,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좀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로 온다면 시장은 다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이것이 좀 맞다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, 이게 맞다면 한국 증시도 분명히 지금 여기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갇혀 있는데 여기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뛰어넘는 순간 그러면 우린 뭘 할 거냐? 그냥 그걸 보고 있을 것이냐? 인데 사실 저희가 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요. 만약에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들이 나온다면 사실 이걸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상원 통과했다니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렇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뭐 한 10등, 15등 정도까지 보면 그래도 가장 살 수 있는 종목, 그래도 아직은 밸류의 여력이 많고 성장이 남아있는 SK 하이닉스가 1번일 것 같아요. SK 하이닉스를 1번으로 매수를 할 것이고, 근데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올라가면 시장 대장주들이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.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사실 다른 종목들은 사기가 좀 밸류가 부담되고요. 부담이 좀 되고, 그러면은 나머지 선택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코덱스 레버리지와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이런 어떤 흐름이 월요일 날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. 사실 저희가 그렇다는 거지 이걸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코스피 순서를 보면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도 저는 뭐 비싸다라고 보고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밸류는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넘어가고, 네이버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, LG화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편하지 않는 자리이긴 합니다. 현대차도 그렇고 카카오, 삼성에서 LG생활 이런 건 다 비싼 느낌이거든요. 모비스까지도. 물산은 삼성물산은 관심 없고, SK텔레콤은 저희가 최근에 좀 장기간 보유했던 종목을 매도했고, NC소프트도 사실 저희가 요 70만 원대부터는 좀 괜찮다라고 카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한 100만 원 근처는 이미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렇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살 수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역시 매우 조심스러운 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, 뭐 그렇네요. 그때 한번 그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. S&P 500,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게 보면 이 노란색이 6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. 조정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쓱 지나갔고,
S&P 500은 60일 이평선에 살짝 되었고, 그리고 다시 신고가, 거래량을 동반한 신고가를 냈거든요. 다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는 아니지만 60일 이평을 하회했다가 다시 이제 좀 만회하는 이런 모습인데,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, 기술적으로 보면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은 과열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. 근데 S&P 500은 아직 과열이라고 보여질,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극심한 과열이나 이런 것들은 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이랬습니다. 아, 나스닥이 강하다. 근데 S&P 500은 왜 과열이 안 들어가지? 분명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은 같을 텐데.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생각이었던 거죠. 처음에는 아, 그러면은 나스닥의 상승이 가짜일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반대로 S&P 500에 한 방이 더 있겠구나. 아직 한 발이 더 남았겠구나. 과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. S&P 500도 한번 세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었거든요. 근데 밤사이에 S&P 500이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, 아, 그러면 나스닥만 강했다라기보다는 S&P 500이 늦었지만 한 발이 남아 있었고, 그것이 어제 쏜 거고, 그것들이 오늘 뉴스에서 좀 확인된 이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. 지금까지는 모두 소설이었고요. 참고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다만 저희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좀 이렇게 맞다면, 뭐 저희가 그때 텔레그램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또 사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, 대형주 경기 민감주가 갈 때 다른 종목들은 조금 밸류가 부담되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로 시장을 따라가는,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 11월 달을 통해서 물량을 좀 덜어냈던 것들을 조금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좀 이렇게 담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같은 이런 유튜브에서 뭐 막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본인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본인의 논리대로 해야지만 본인의 논리대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예, 그럼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